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순환매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희 QNC 등 부품주에 이어서 한솔 케미칼 등 소재주들로까지 매기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닥권에 있지만 다음 후발주로 기대가 되는 후공정 종목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46포인트 상승한 263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2600포인트에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도 16포인트 오른 87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한 주 동안에 3%가 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어요.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그죠? 아시아 증시도요, 금요일날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한 주 동안에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줬죠. 일본이 1.2%, 금요일날 상승했고 대만이 0.7%, 중국 증시도 1.6%나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1.1%, 1.9%, 2% 상승하면서 낙폭에 따른 반등 국면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주말에 마감된 그죠? 미국 증시를 보면은 조금 혼조 마감이죠. 다우 지수가 강보합인 0.03% 상승에 그치면서 한 주 동안에 2.9%나 약세 마감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 0.3%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서 3.8%나 크게 빠졌는데요.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날 장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죠. 장중에 1.5%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또 3%가 넘는 하락세를 모이면서 장중에 4.5% 크게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미국이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를 맞이해서 좀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았나. 자, 국내 옵션 만기일은 언제죠? 바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 5월달에 5월 12일이었어요. 자, 5월 12일 국내 증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면요. 자, 우측 하단이 보면은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5월 12일 날 그죠? 2546, 그러니까 연중 최저점을 찍고 바로 요 음봉 나온 날이죠. 찍고 주가가 그죠? 강한 반등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그런 관점에서 국내 거를 미국에 또 적용을 하면은 미국 증시도 옵션 만기 연중 저점을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종합 지수도 연중 저점을 찍고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에서 낙폭에 따른 반등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8주째 하락을 하면서 한 100년 만에, 그러니까 1923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죠. 자, 이러한 부분과 낙폭 과대에 대한 반동을 줄 수 있고, 또 자, 이 우측 상단인 나스닥 종합지수의 주봉 모습인데요. 그 안에 작은 박스 있죠? 이것이 이제 일봉의 최근 모습인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격도 분석을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맨 위에 이 선에 있는 것이 장기선인 1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이 6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이 20일 이동평균선이다. 근데 요 사이사이, 그러니까 120일과 60일, 60일과 20일, 20일과 현재 주가, 그죠? 거의 간격이 비슷하다. 완전 역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동평균선의 장기와 장기, 중기가 다 합쳐져 있으면 결집되어서 조만간에 심의 방향대로 크게 올라가든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단기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좀 맨 위에 장기 이동평균선 맨 밑에 주가 완전한 역별이 나오면 주가는 강한 반등세가 나온다. 이러한 그럼 이격도 분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요, 월가의 주요 기관들이 그죠? 지수 전망치를 지금 하향하고 있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S&P 지수 목표치를 3000포인트, 지금 S&P 지수가 3900포인트 되니까
포인트 20%가 넘는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약세장 흐름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폭에 따른 이 약세장 속에서의 반등은 언제든지 또 가능하지 않아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세가 나오면 국내 증시는 더 발빠른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의 침체에 대한 우려감인데 지금 보면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요.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한 190조 원대를 한 전망하고 있죠. 작년에 182조 원,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상승. 우리가 지난주에도 방송을 통해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2주 연속 상승을 했다.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이다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아직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거기에 따른 반발세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또 환율 부분 봐도요. 지난 금요일날 9원 60전이 하락한 1268원 10전으로 마감이 됐어요. 요번에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이 1291원까지 올라갔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그렇죠? 1296원,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지수상으로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지수 때 환율이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 어느 정도 그렇죠? 환율은 좀 고점이 형성한 것이 아닌가. 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집중이 되면서 작년, 재작년, 올해도 집중이 되면서요. 이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지분율이 30%대로서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급 동향을 보면요. 먼저 금요일날 보면은 외국인들이 1,900억 거래 소정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100억, 또 선물 시장 쪽에서도 9,300억 정도 매수하면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시장에서 3,500억, 코스닥에서 899억, 거의 900억이네요. 선물 시장에서 4천억 정도 매수를 보였다죠. 이러한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죠? 매도가 극에 달해서 이제는 순매수로 어느 정도 전환도 가능하지 않나. 또 여기에 밸류에이션, 그렇죠? 코스피의 주가 수익 비율이, 그렇죠? 요거는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의 한 일부인데요. 퍼가 9.5배로, 그렇죠? 과거 장기 평균치 10.1배를 크게 하회한다. 물론 이제 이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는 퍼가 12개월 선행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을 12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높인다서 증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이 NH투자증권에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10년 장기 평균의 평균치 하회하는 수준으로 전망들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저평가다. 외국인 지분율도 최저이기 때문에 순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약세장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너무 시장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도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좀 끌고 가시고 또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환됐다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더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취하면서 좀 반등 국면이 나오면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치고 다니는 긍정적인 종목은 뭐가 있을까? 자, 이소장증권에서 많이 강조해 드리는 반도체 종목군들, 그렇죠? 자, 먼저요. 이 부품들 우리가 원위 QNC인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죠. 상당히 그러니까 부품주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하나 머티리얼즈도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했었었죠. 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부품주가 돌파를 했고 우리가 이 원익 QNC 치고 나간 다음에 뭐랬습니까? 소재주들을 좀 유심히 봐달라 했어요. 바닥권에 있는 자 한솔케미칼, 솔브랜드 최근에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고 ENF 테크놀로지는 먼저 바닥권을 탈피했죠. 우리가 ENF 테크놀로지 작년에는 손대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실적이 작년에 부진했지만 올해서부터 미국의 오스틴 지역, 삼성의 메모리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 있는 그 지역 부근에 공장을 짓는다. 그 공장이 완공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부진해서 우리가 손대지 말자 했지만 최근에도 많이 떴죠. 이렇게 소재주들도 이제 바닥권을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이 순환의 양상.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는 패키징 종목을 그러니까 후공정 종목을 유심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후공정의 네페스,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요걸 좀 대표적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실적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네페스. 자, 네페스는 지난 2년 동안에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작년에는 더 컸죠. 164. 물론 164억이에요. 1분기 실적도 그렇죠? 적자죠. 11억 적자.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520억. 뭐 지금 이게 전망치니까 이거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은 올해 간만에 3년 만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죠? 왜냐면 이제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그죠?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 작년에 가동이 되면서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가동이 되어서 이 기술로 인해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네페스 지금 완전한 바닥권에서 최근에 한 4개월 동안의 박스권 움직임 아마 31,000원에서 27,000원 박스권에서 29,000원이 중간 가격대인데 그렇죠? 오히려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내려오면 오히려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렇죠? 하방 경직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띄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서 다른 이 후공정 종목들은 크게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는데 얘는 크게 오른 상태에서 살짝 밀린 후에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강한 하방 경직 모습을 보입니다. 실적 부분 보면요. 예, 작년에 1000억 정도 초반대죠. 1047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냈는데 올해는 1600억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1분기에는 조금 전망치 좀 하향한 것 같아요. 한 339억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테스나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달인가 2월 달에 두산에서 인수한다 해서 4월 27일 날 두산 테스나로 공식 출범을 해주는 그런 날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다. 두산으로 그렇죠. 거기에 되고 실적 부분 보면은 작년에 541억인데 올해 한 800억 정도 나타나는데 1분기 실적 보면 149억으로서요. 그렇죠? 약간 좀 실적치가 추정치 외에 좀 하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가도 지금 거의 바닥권 보이고 그리고 SF 반도체 그렇죠? 작년에 665억인데 990억 그렇죠? 다 실적들은 그러니까 이 후공정 관련 종목군들이 올해도 실적은 상당히 다 좋아지는 흐름에 보이고 있다. 당연히 관심 필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부품주 소개할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뭐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즈 그리고 월덱스 관심 갖자라 말씀드렸던 부분이 실적인데 이 후공정 관련 종목군들도 실적이 올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그렇죠? 최소 50% 이상 50% 정도 좋아지고 네페스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테스라는 또 이 두산으로 기업이 인수되는 그런 모습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 중에서 조금 딸리는 것이 SF 반도체가 좀 또 최근에 좀 단계 상승했기 때문에 또 제외한다라고 보고 또 이 하나마이크론은 아까 말대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또 실적 발표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행보에서 조금 상승 전환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 나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겠죠. 그러면 오히려 네페스 정도로 압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원익 QNC죠. 우리가 원익 QNC, 그죠? 자, 역사적 신고가 돌파를 했어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뭐 손을 떠난 거죠. 그죠? 이 종목은 뭐 아무리 더 많이 올라간다고 지금 손대기에는 좀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익 QNC, 월덱스가 치고 나가는 걸 보고 우리가 한솔 케미칼 완전한 바닥권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이 치고 가면서 솔 브레인까지도 이 돌파하는 그런 양상이죠. ENF 테크놀로지는 먼저 상승 흐름을 한번 강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되지만 올해는 공장 완공에 따른 수혜가 캐파가 커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크게 뜨는 모습. 이렇게 크게 이제 뜬 종목보다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 그 종목군들로 보면 먼저 네페스 볼까요? 완전한
바닥권 지금 지난 2월 달서부터 27,000원에서 31,000원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겠다. 중간 가격은 29,000원 수준에 있다. 그러면 오히려 29,000원 밑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관심 필요하고, 또 수급조도 최근에 개인들이 소폭 순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지 기관들이 소폭 매도를 하지만은 이 최근에 주가가 29,000원에서 3만원에 있을 때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고 오히려 조금 적어지는, 개인들이 순매수 매도보다 좀 작은 모습이죠. 그러면 수급이 계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페스 오랫동안에 옆으로 행보 심해 축적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죠? 또 여기에 실적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네페스 이 박스권의 중간 가격이 29,000원 밑에, 뭐 27,000원 정도에서 완전 하단에 사면 제일 싸게 사는 거고, 29,000원 밑에서는 좀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먼저 네페스 월봉상으로 이게 크게 주가가 48,000원,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40% 빠진 상태에서,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대에서 상당히 좀 지지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크게 올라가서 고점 대비해서 한 15%가 고점 부근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게 월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지만, 또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오랫동안의 심리, 그러니까 그동안 이 월말 연초, 그쵸? 최근 주가의 변동, 종합지수의 변동성이 엄청 큰데도 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쵸?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되면서 이 후공정의 대장주 패키징 쪽에 조금 선도 주자로 좀 봐야 되지 않나. 특히 이 금요일날 거래가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세요.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의 하나고, 또 수급도 주가는 옆으로 계속 행보를 하는데 개인들의 매도는 계속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대적으로도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의 약세,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를 잘 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 종목은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분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에 크게 떴으니까는 한 3.5% 오래간만에 떴으니까는 이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받을 때 조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테스나 이번에 두산그룹으로 공식 출범한 회사인데요. 최근 그 재료로 두산그룹 넘어가는 재료로 지난 4월 달에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좀 원위치에 내려오면서 이것도 거의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박스권의 긴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스나라든지 아니면 S&P 반도체보다는 이 네페스라든지 아니면은 이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조금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들. 자, S&P 반도체도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나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있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선도 종목이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나씩 하다 보면은 하나 마이크론과 오히려 네페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가 안정,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의미 있는 상승이 반등은 2830,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2900포인트 초반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였죠. 그러면 삼성전기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삼성전기 그리고 금호 석유인데요. 자, 먼저 한번 삼성전기 모습을 볼까요? 자, 삼성전기도 네페스 모습과 비슷하죠, 그렇죠?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이 15만원과 이 16만, 뭐 17만원 사이에, 그렇죠? 한 2만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이 지난 2월, 그러니까 네페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적은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죠.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금호석유죠. 자, 금호석유도 완전한 박스권인데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다는 신호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못 올라간, 많이 샀는데 못 올라갈 이유는 시장의 하락,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연중 저점을 하향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행보하는 모습인데, 아까 말해서 시장이 안정되는, 또 의미 있는 상승, 최소 2,700, 2,800까지 좀 시장이 안정된 흐름이 나오면은 이렇게 대형주, 삼성전기라든지 금요석유 쪽, 또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 종목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뿐이 아니고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면요. 자, 코웨이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좀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은 되는데 수급적으로 상당히 양호해. 특히 이 종목은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한번 근데 지금 금요일날 다 떴기 때문에 대부분 양봉이, 그러니까 양봉 나올 때가 아니라 관심 종목, 지금 하면 10개 종목이 좀 넘을 텐데 그 종목을 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2, 3일 조정받을 때, 그렇죠? 우리가 관심 받자라는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현대백화점이죠. 유통 쪽이에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유통 종목군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 연중 저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연중 저점을 한번 갱신했는데, 자, 현대백화점 그 영향으로 하루 빠지고 다시 돌려세우는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세, 물론 금요일 날은 뭐 11,000주 매도를 했지만 전반적인 안정 추세에 있고, 또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를 지지해 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죠? 현대백화점 수급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종목이 금호석, 현대백화점, 덕산 네오록스, 그죠? 덕산 네오록스. 자, 덕산 네오록스도 최근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이것도 옆으로 많이 바닥권에 있으면서 쓰고,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에서도 소재주들이 최근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덕산 네오록스도 OLED 소재주로서 그렇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수급이 개선되기 때문에 소재주 한번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그렇죠? 자, 이것은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쪽 하는 회사죠. 상당히 움직임이 조금 주가, 이건 이제 바닥권은 아니지만은 조금 바닥권 탈피하고 조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죠? 어버브 반도체. 그리고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 두산포월셋은 요번에 이 수소법이 산자위는 통과됐고요. 이제 이 법사위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아마 주가 움직임 나올 거여서 두산포월셋. 자, 두산포월셋뿐이 아니라 같은 수소 관련 비네테크놀로지, 효성첨단 소재, 최근 좀 바닥권에서 살살 움직임이 탈피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인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해제에 따른, 전면 해제에 따른 롯데관광개발, CJ, CGV, 최근 극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특히 뭐 외국인지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보면은 몇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렇죠? 아홉, 열. 그리고 반도체 두 종목, 한 12종목 되는데, 이러한 종목군을 플러스 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 바닥권, 아직 상승이 본격화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뺐다 하면서 물량을 뺏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 3일 조정이라든지 의미 있는 지지라든지 내려오면은 그렇죠? 매수하는 습관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그렇죠? 낙폭에 따른 반등이라든지 아니면 순환매, 반발 매수의 유입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좀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는 것 같아서 따라 사고, 또 지수가 또 하락하면 저점 깨고 가서 뭐 이 종합지수상으로 2300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엇박자 나다 보면요 손실이 금방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한 매매를 하기에는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요번 기회에 그렇죠?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소장 증권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